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과 다음 주는 생일이 5월 5일인 철학자 특집입니다. 좀 황당하긴 하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철학의 역사에 남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 5월 5일이 생일인 철학자가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앞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감이 안 잡혀서 1818년 5월 5일에 태어난 칼 마르크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루기 전에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었는데요. 요새 이 이른바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동네 도서관들이 전자도서관 기능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들여놓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에는 집에 스마트 기기,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스마트 기기로 전자도서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책은 칼 마르크스의 대표 저작이면서 아주 얇은 공산당 선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라고 하는 문장을 거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고 얻을 것은 전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나는 이 책. 한때 세계의 절반의 사고방식을 지배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 바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 공산당 선언은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산업사회라고 부르는 우리의 물질 생활을 규정하는 이 기본적인 규칙이 만들어진 역사적 과정을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져 오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관한 오해를 해명하거나 반박을 하고요. 이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계속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언을 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지에 관해 조언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우리 사회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이렇게 정령 소환하듯이 이렇게 소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벌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말해주는 책으로서 말이죠. 자본주의 시장경제 산업사회가 당연히 전제해왔던 이 집단적,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이 감염병 때문에 흔들리고 있죠. 이런 2021년 지금 바로 우리가 다시 공산당 선언을 읽어야 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가져와 보았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책의 두께는 굉장히 얇고 또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특별히 이 펭귄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을 굉장히 약간 이제 질이 좋지 않은 종이의 인쇄해서 엄청 싸게 파는 그런 걸로 유명한 이 시리즈의 하나 번역판으로 골라와 보았습니다. 왜 이걸 읽으면 좋은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핵심을 짚는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 책을 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 혹은 추종하는 이념, 이런 걸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냉전 시대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유진영에 속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마르크스주의는 항상 오해와 편견에 쌓인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한다고 하면 감옥에 끌려가는 시절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영화 변호인 보시면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었다고 해서 잡아갔는데 검사가 하는 말이 진짜 웃기죠. E.H. 카는 뭐 러시아 연구를 하던 사람이어서 빨갱이다.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도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갔던 장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그 뒤에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된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또는 소련 망했으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도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관련된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어떤 역사적 상황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를 북한과 연관짓는 의견도 꽤 많이 볼 수 있죠. 또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이 그냥 무작정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오해와 편견이기만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정 정도 사실에 기반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면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마르크스주의는 우리 시대에 분명히 여전히 의미가 있고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불려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 산업사회라고 하는 물질적 조건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이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요 사회를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분석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든가 노동자로서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과 저의 처지라든가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런 방법이 유효한 역사적 철학적 이유 같은 것들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그럴듯하게 들어볼 만한 방식으로 혹은 들어볼 만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정치, 사회, 경제, 철학 등등의 여기저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딱 들춰보면 이거 옛날에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려면 굉장히 이제 제목만 봐도 막 질릴 것 같고 두께도 막 이만큼인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의 주저 중에 하나인 자본론 거의 600페이지짜리 책 5권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한테 그런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만 딱 뽑아서 보여주는 아주 간결한 글입니다. 이제 원문이 생각보다 짧아서 아쉬우시다면 이 전자책 그리고 실제 사이즈로도 한 손바닥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0페이지 정도거든요. 근데 이 분량이 좀 짧아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요 번역본, 이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번역본에 있는 그 원문의 거의 서너 배 두께로 붙어 있는 게레스 스테드먼 존스라고 하는 학자의 해설을 같이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수십 가지 번역본을 제쳐두고 제가 요 번역본을 고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게레스 스테드먼 존스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 사상사 학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권위 있는 마르크스의 어떤 그 전기, 마르크스 위인전, 평전 이런 걸 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번역이 돼서 그 번역본이 출판문화 대상을 탄 이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 마르크스주의에 정통한 사람이 쓴 해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같이 읽으시면 공산당 선언이 가지는 이 역사적, 사회적, 지성사적, 정치적 의미 같은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알아보시면서 또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 공산당 선언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과 함께 꼽은 키워드는 바로
마르크스주의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 내용 그리고 책에 관한 소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 읽으시면 더 좋을 의미 있는 컨텐츠를 권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다른 팟캐스트입니다. 제가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추천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줄여서 아날람이라고 부르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이 팟빵 가시면 이렇게 순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팟캐스트인데요. 그 중에서 이 전지적 마르크스 시점이라고 하는 에피소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의 2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연재 에피소드인데요. 이 몇 년 전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해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 이론이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의 어떤 변화를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적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전공자를 데려다 놓고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해주는 팟캐스트입니다. 특히 이 사례에는 우리나라 역사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19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편입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내용을 굉장히 풍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어떤 편견과 오해에 둘러싸인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거를 가장 친절하고 풍부하게 들려주는 최근 컨텐츠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청소하시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이렇게 옆에다 틀어놓고 이렇게 줄줄줄 뭔가 얘기해주면 이제 들으시면 공부가 되는 그런 컨텐츠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공산당 선언 소개를 이렇게 마쳐보고요. 이 다음 시간 어린이날의 철학자들 두 번째 시간은 고든 마리노라고 하는 사람의 키르케고르 나로 존재하는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유명하고 또 어린이날이 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1813년 5월 5일이 생일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실존주의자라고 부르는 철학자들이 진실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조언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좀 더 나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진답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